도우찬 회계사입니다. 네. 연결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그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요. 네. 먼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2021년에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좀 많이 나갔었거든요. 5세 이하일 경우는 1인 한 명당 3,600불,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달러로 해서 그 자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줬었는데요. 네. 이게 그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복귀가 돼가지고 그 이전에는 그 자녀 한 명당 2,000불을 줬었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2,000불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갔고요. 네. 연령도 지금 17세 딱 걸리는 그 17세냐 18세냐 그게 좀 아니 17세에 적용이 되는데요. 네. 작년에는 17세일지라도 3,000불 줬거든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원래는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연령 17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7세가 되면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16세까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연령도 한 살 줄어들었고 네. 금액도 줄어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2,000불인데 제가 리펀더블 크레딧은 이제 1,500불이라고 그 텍스 크레딧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텍스 크레딧을 받을 때 리펀더블이 있고 난 리펀더블이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텍스 크레딧을 받았는데 내가 내야 될 텍스가 없을지라도 그 나라에서 주는 돈을 돌려받게 되면 리펀더블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텍스 크레딧이 있지만서도 내가 받아야 될 게 있지만서도 내야 될 텍스가 없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텍스 내야 될 건 2,000불이고 텍스 크레딧은 5,000불이면 3,000불을 더 돌려받으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난 리펀더블인 경우에는 이 3,000불을 돌려받지 말고 그냥 없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난 리펀더블은 내가 내야 될 텍스에 한해서까지만 그 텍스 크레딧을 준다는 개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차일드 텍스 크레딧, 리펀더블 크레딧은 1,500불이 무슨 말이냐면은 네. 내야 될 텍스가 2,000불 이상이 돼가지고 내가 자녀를 예를 들어서 2명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야 될 텍스가 5,000불 정도 된다 그러면은 네. 5,000불에서 1인당 2,000불씩 해서 4,000불을 제하고 1,000불만 내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지만은 그 내야 될 텍스가 없다. 이제 자녀 한 명으로 이제 쉽게 설명드리게 한 명으로 할게요. 내야 될 텍스가 없고 자녀 한 명 텍스 크레딧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돌려받을 게 있다고 치면은 2,000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1,500불만 리펀더블 돌려받으실 수가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리펀더블 크레딧이 1,500불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리펀더블과 난 리펀더블이 좀 헷갈려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텍스 크레딧 중에서도 그 리펀더블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러니까 그 납세자한테 더 불리한 거죠. 네. IRS 입장에서는 이제 크레딧을 준다고는 하지만서도 내가 내야 될 텍스가 없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요. 그럼 어쨌든 뭐 내는 만큼 돌려받는 느낌. 그건 아니고. 그건 꼭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리펀더블에 해당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차일드 텍스 크레딧 그리고 또 언더 인컴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은 돌려받지만 나머지 기타 여러 텍스 크레딧도 종류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거의 모두가 난 리펀더블에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텍스가 없으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네. 먼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이제 정상화됐다는 내용 알려드렸고요. 네, 이어서 어떤 내용으로 가볼까요? 예, 그 다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가정에 해당이 되는데요. 차일드 앤 디펜던트 케어 텍스 크레딧이라고 13세 미만 자녀를 두고 이런 자녀들을 일 때문에 이제 일을 하면서 보육시설 등에 맡겼을 경우에 거기에 지출된 경비들을 그 크레딧으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2021년하고 2022년 올해 거 이제 그 비교를 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먼저 요번에 적용되는 걸 보면 원래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녀 한 명당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보육시설에 아무리 돈을 많이 썼을지라도 3,000불을 맥시멈으로 보고요. 그 3,000불을 또 다 주는 게 아니라 3,000불에 35%까지만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금액으로 보면은
1,050불을 자녀 한 명당 내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 2명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배로 불어나서 6,000불 금액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썼다 손 치더라도 네네. 6,000불을 최대 금액으로 보고 그 6,000불의 35%에 준하는 그 2,100불을 텍스 크레딧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올해는요. 네. 근데 작년 거를 잠시 살펴보면요. 2021년 거요. 네. 2021년에는 한 명당 3,000불이 아니라 최대 그 쓴 경비를 8,00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00불에 그것도 맥시멈 35%가 아니라 50%까지 텍스 크레딧을 줬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명당 4,000불을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네. 그 2명일 경우는 마찬가지로 8,000불까지가 늘어나겠죠. 네. 맥시멈 그러니까 퍼센티지도 줄어들었고 그 금액도 줄어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인컴에 그 사실 또 제한을 받거든요. 네. 무조건 그 자녀를 뒀다 그래서 내가 보육시설을 맡겼다 가지고 이 텍스 크레딧을 다 신청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올해는 2022년에는 일단 인컴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 15,000불이 넘어가면은 네. 그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게 그 3,000불의 35%를 받으실 수가 있다 그랬는데 네네. 35%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15,000불 이하가 됐을 경우에만 맥시멈 텍스 크레딧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15,000불이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씩 줄기 시작해가지고 내 인컴이 43,000불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네. 20%만 적용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3,000불에 20%면 600불만 그 텍스 크레딧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대폭 줄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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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도 굉장히 그러니까 작년에는 또 21년에 비교하면은 그 12만 불까지 그 페이즈 아웃 그러니까 그 감면되는 금액이 없었어요. 네. 줄어드는 금액이 없고 12만 5천 불이 넘어야지만 그 맥시멈에서 50%에서 점차 줄어들게 돼서 네. 텍스 크레딧을 작년에는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줬던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네. 작년에도 좀 자녀를 둔 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네. 이 크레딧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많이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 차이가 굉장히 커서. 네. 그래서 지금 차일드 텍스 크레딧하고 또 차일드 앤 디펜던트 케어 텍스 크레딧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이제 자녀를 두면 같이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올해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깎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이것도. 원래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를 두신 분들은 좀 네. 이렇게 혜택이 많이 줄어드는 셈이죠. 어쨌든 뭐 이게 원래 안으로 돌아간 거니까 앞으로도 네네. 이 비율로 이제 계속 가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네. 갈 겁니다. 네네. 특별하게 변하지 않는 이상. 네.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그 earned income tax credit.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경우에 그 소득이 저소득일 경우에는 그 텍스 크레딧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보통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인컴이나 아니면 자녀가 또 몇 명 있냐에 따라서 그 텍스 크레딧 받는 금액이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독신이면서 싱글이면서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이 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독신인 경우에 그리고 독신이면서 자녀가 없는 경우 또 부부이면서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작년에는 2021년 기준 했을 때는 텍스 크레딧을 1,500불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많이 그러니까 증액이 된 금액이었어요. 그 이전에 비교했을 때. 네. 근데 2022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3분의 원래대로 560불만 텍스 크레딧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네. 다시 또 돌아왔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21년과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1,000불 가량이 그냥 줄어버린 거고요. 텍스 크레딧이죠. 네. 하지만 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네네. 먼저 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 명일 경우에는 3,700불 정도를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2021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때는 3,618불, 그러니까 한 100불 정도가 늘어났고요. 네. 자녀 2명일 경우에는 최대 받으실 수 있는 게 6,100불 정도, 그리고 3명일까지는 6,900불 정도를 텍스 크레딧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컴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자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만큼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인컴에 비례해서 받게 되거든요. 네. 잠깐 그 인컴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자녀 한 명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싱글이면서 자녀를 가두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내 인컴이 43,000이 넘어가면은 최대 맥시멈 아까 말씀드린 3,700불 가량을 돌려받지는 못하고요. 네. 조금 더 줄어든 금액을 텍스 크레딧을 받게 되고요. 네. 부부이면서 자녀 한 명일 경우에는 네. 그 인컴 기준이 맥시멈이 49,000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네. 49,000이 넘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최대 받을 수 있는 텍스 크레딧에서 깎여서 받는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자녀 2명일 경우에는 그 싱글인 경우에는 49,000불 가량이 그 맥시멈이고요. 인컴이요. 네. 부부일 경우는 55,000불이 넘어가면 또 텍스 크레딧 좀 줄어들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자녀 3명까지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싱글인 경우는 53,000불, 그리고 부부일 경우에는 59,000불 정도가 맥시멈 인컴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금액이 이하이다고 치면은 제가 말씀드린 아까 최대 크레딧 6,930불 정도를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네, 변경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어떤 내용으로 가볼까요? 네, 그리고 다음은 저희들이 이제 뭐 교회에 헌금하거나 아니면 그 일반 자선단체에 대한 자선단체에 이제 도네이션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경우는 무조건 그 텍스 공제를 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설명드릴 내용이 그 도네이션을 아무리 많이 하셨어도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거를 텍스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그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공제하고 텍스 크레딧, 그러니까 디덕션 받는 거하고 텍스 크레딧 받는 거하고는 또 천양지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텍스 크레딧을 받는다는 건 내야 될 텍스에 대해서 그 1대1로 그 텍스 크레딧을 받아서 그 세금을 깎아주게 되지만 내야 될 텍스입니다. 네. 하지만 공제라는 거는 인컴을 줄여주는 효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5만 불에 내가 인컴이 있는데 내가 공제를 5만 5천 불을 받는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텍서블 인컴이 5만 불이 아니라 5천 불을 뺀 4만 5천 불이 텍서블 인컴이 돼서 거기서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되죠. 네. 그럼 실질적으로 그 텍스 크레딧을 받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내가 4만 5천 불에 이제 텍스 세율을 뭐 10%를 곱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450불 정도 이제 텍스 세금을 깎여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텍스 크레딧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근데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기부금 같은 경우를 했을 때는 공제를 받는 거지 텍스 크레딧 받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관련해서 네. 네. 이것도 좀 더 기부금 내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공제라는 그 개념을 봤을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스탠다드 디덕션이 있고 아이템 디덕션을 쓸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수입이 있을 경우 총 수입, 그러니까 모든 그 수입들을 합쳐가지고 총 인컴을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 인컴을 합한다, 모두 다 취합을 한 다음에 거기다 바로 세율을 곱해가지고 그 텍스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총 수입에서 일단 크게 공제를 한번 해주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탠다드 디덕션 표준 공제냐 아니면은 그 아이템의 디덕션 항목별 공제 중에서 내가 큰 거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제 네. 금액을요. 네. 근데 스탠다드 디덕션은 나라에서 그냥 정해주게 됩니다. 그냥 부부일 경우는 올해 2022년에 25,900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25,900불이 넘지 않으면은 세금 낼 게 없는 거죠. 내가 3만 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인컴이 얼마 되지 않아 3만 불을 벌었어요. 거기서 네. 25,900불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텍서블 인컴은 5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네네. 거의 세금 낼 게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나라에서 정해주는 게 스탠다드 디덕션 표준 공제고요. 네. 하지만 내가 이제 그 아이템 디덕션은 이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항목별 공제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의료 비용 쓴 거, 내가
프로퍼티 텍스 같은 거 낸 거, 재산세 낸 거, 네. 그리고 모기지 이자 같은 거 낸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회나 헌금하거나 아니면 자선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이 큰 경우에 네. 이런 것들을 합했을 때 스탠다드 디덕션보다 크면은 아이템마이즈 디덕션을 쓰는 거죠. 네. 항목별 공제 금액을요. 이런 걸 다 더해봤더니만은 부부일 경우에 내가 한 35,000불이 그 공제 금액이 계산이 되더라. 그럼 당연히 그 항목별 공제를 써가지고 그쪽을 이제 공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이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템마이즈 디덕션 그쪽에 들어있거든요. 네. 그 표준 공제를 쓰면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도 또 이제 그 올해 바뀐 게 뭐냐면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설령 표준 공제를 쓸지라도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은 그런 헌금한 거나 그 기부한 그 기부금이 있으면은 2020년도에는 300불을 공제를 했어요. 표준 네. 공제를 쓸지라도. 네. 그리고 작년에는 2021년에 600불을 또 공제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2022년에는 스탠다드 디덕션을 쓰면 아예 이게 없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항목별 공제를 쓰지 않는 이상 교회 같은 경우에 헌금한 거나 자선단체 기부한 금액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네. 그게 좀 차이점이 네. 좀 이제 변경된 상황이고요. 이것도 역시 개개인마다 다르겠네요. 뭐 스탠다드를 쓸지 아니면 항목별을 쓸지. 네네. 네. 그래서 좀 더 설명드리면 2017년에 그때 이제 트럼프 때 세제 개혁이 크게 한번 일어났는데 네. 그 이전에는 스탠다드 디덕션 표준 공제액이 지금 현재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거나 재산세를 내고 뭐 모기지 이자 같은 집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재산세 내고 모기지 이자를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네. 거의 한 집을 갖고 계신 분들 80%가 한 아이템마이즈 디덕션 항목별 공제를 썼거든요. 네. 그리고 그 비율이 한 20%한 스탠다드 디덕션을 썼는데 이게 이제 바뀐 거죠. 지금은 그 스탠다드 디덕션을 한 80%를 쓰고요. 네. 표준 공제 금액이 아이템마이즈 디덕션에서 아무리 그걸 합해봐도 표준 공제 금액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공제를 크게 받기 위해서는 큰 금액을 쓰는 게 이제 표준 공제액을 쓰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래서 법이 바뀐 뒤로는 그 표준 공제를 쓰는 분들이 한 80% 그리고 아이템마이즈 디덕션을 쓰시는 분들이 한 20% 되거든요. 네. 하지만 하여튼 그걸 두 가지 중에 항상 따져봐야 돼요. 네, 가정마다 다 지금 다 틀리고 그렇죠. 네, 해서 그게 정말 뭐 모기지자 된 것도 많고 내가 교회 현금들 같은 것도 많이 해가지고 훨씬 표준 공제를 넘는다고 치면 당연히 그 항목별 공제를 써서 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이죠. 네. 2021년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치면은 대략 한 800불 정도가 이게 이제 증가된 금액이거든요. 네네. 2021년도에는 표준 공제 금액이 부부일 경우에 25,100불이었거든요. 네. 올 2022년도에는 25,900불, 그리고 싱글인 경우에는 표준 공제 금액이 12,950불. 네. 그리고 자녀를 두고 있는 싱글,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그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표준 공제 금액은 19,400불로 조금씩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몇백 불 정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네.